오늘은 제로 크로싱 디텍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트 커플러에 대한 영상을 조금 예전에 먼저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요. 혹시 포트 커플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에 링크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두시면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려놓은 회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포토커플러를 실습해 보실 수 있는 예시 회로입니다. 포토커플러의 이 LED 쪽을 발광부라고 부르고, 이 발광부에 의해서 작동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수광부라고 합니다. 포토커플러의 발광부 쪽에 전류가 흐르면 이 수광부 쪽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 회로는 발광부 쪽에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이 수광부 쪽에 전류가 흐르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LED를 켜게끔 만드는 간단한 회로입니다. 자, 이 간단한 회로는 설계자의 입맛에 따라서 혹은 전자회로의 어떤 작동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서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설명을 드려줄게요. 그 예라고 하면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내가 이 발광부 쪽에 어떻게 전류를 흘려줄 것인지, 그리고 이 발광부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수광부 쪽에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이 수광부 쪽에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 포토커플러의 응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발광부 쪽에 전류를 흘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트랜지스터를 MCU를 이용해서 구동을 하는 겁니다. MCU를 이용해서 특정 경우에 이 발광부 쪽에 전류를 흘려주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 수광부 쪽에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내가 디지털로 하이나 로우 신호를 보내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포토커플러를 이용해서 특정 부하를 구동하게 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응용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CU를 이용해서 구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OPAmp나 비교기의 출력이 포토커플러를 구동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발광부 쪽에 전류가 흐르는 게 OPAmp에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OPAmp 혹은 비교기의 출력이 이런 식으로 발광부에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회로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비교기를 응용한다고 하면 특정 부분에 전압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든지, 온도가 높다든지, 이러한 상황에 이 비교기의 출력을 하이로 만들면 트랜지스터가 켜지면서 발광부 쪽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발광부 쪽에는 내가 어떻게 전류를 흘려주게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수광부 쪽 역시 내가 어떻게 회로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수광부 쪽에 전류가 흐르는 거를 고지곧대로 이용해서 LED의 전류가 흐르게끔 해준 것이고요. 여기에 LED가 아니라 어떤 릴레이의 코일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풀업 해놓고 여기에 전압이 바뀌는 걸 이용해서 어떤 비교기나 OPAmp에 인가한다든지, 이 신호를 가지고 MCU에다가 바로 입력한다든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토커플러를 이용을 해서 가장 흔하게 그 응용된 예시를 볼 수 있는 경우는 MCU를 이용한 통신 회로인데, 이 통신이 절연을 요구할 때입니다. 데이터를 보낼 때, 그리고 받을 때, 이 사이에서 절연된 관계를 요구하면 이때 가장 흔하고 좀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포토커플러를 사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신이 아니라 또 많이 사용되는 예시가 AC 전력 제어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이 AC 전력 제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AC 전력 제어와 함께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은 위상 제어와 제로 크로싱 제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의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오늘 다룰 이 제로 크로싱 디텍터의 회로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드릴 이 예시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220V가 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전압파형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겠죠. AC니까요. 자,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브리지 다이오드에 의한 전파 정류와 회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전압파형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브리지 다이오드에 의해서 전파 정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형이 되겠죠. 우리 이 파형을 여기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브리지 다이오드에 의해서 전파 정류된 파형은 이런 식으로 전압이 인가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220V에 루트 2를 곱하면 최대 약 310V일 거예요. 물론 정확히는 여기서 다이오드의 VF만큼의 전압이 빠지게 되겠지만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310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압이 가장 높을 때가 약 310V에 이르게 될 텐데요. 이 310V의 높은 전압이 포토커플러의 이 LED 방향에 인가가 되면은 당연히 이 LED가 바로 고장나게 될 겁니다. 전류가 많이 흐를 거니까요. 따라서 이 전류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 양단에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여기 양단에 저항을 연결했을 때 이 발광부 쪽에 흐르게 되는 전류, 그거를 IF라고 해볼게요. 이 IF는 R분의 V가 될 텐데 계산을 해보면 47K 더하기 47K분의 310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가장 높게 전류가 흐를 때요. 여기서 310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310V를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1V는 이 LED의 VF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한번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요. 결과가 3.28mA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하면은 여기 발광부 쪽에 흐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전류가 3.28mA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전류를 낮은 수준으로 제한을 하면은 여기 220V가 인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포토커플러는 고장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전류가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전압이 포토커플러에 인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럴 때 이 수광부 쪽의 동작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기한 내용을 지웠고요. 다시 파형을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이러한 형태의 전압이 포토커플러의 발광부 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수광부의 동작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발광부 쪽에 전류가 흐르면은 수광부 쪽에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발광부에 전류가 흐르면 이 수광부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ON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때 이 포토커플러라는 친구는 그냥 트랜지스터랑 동작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트랜지스터라는 친구는 베이스 방향에 전류가 흐르면 그거에 베타, 전류 증폭률을 곱한 값이 이 컬렉터에서 에미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랑 포토커플러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베이스 전류는 곧 발광부에 흘려주는 전류 IF가 되고요. 이때 이 베타만큼 곱해서 전류가 흐르는 이 IC는 여기서 이 수광부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전류 증폭률 베타는 포토커플러에서는 이 CTR 값에 대응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린 거랑 유사하게 이 포토커플러라는 부품도 발광부 쪽에 전류가 흐르면은 수광부 쪽에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이때 이 발광부에 흘려주는 전류와 수광부에 흐르게 될 전류 이 관계에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의 작동 영역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이 수광부의 전류 대비해서 발광부에 흐르는 전류를 충분히 많이 흘려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광부 트랜지스터, 이 트랜지스터는 포화 영역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발광부 쪽에 전류를 되게 애매하게 흘려줘요. 작게 흘려주거나. 그러면 이 수광부의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이 아니라 리니어 영역에서 작동할 수도 있게 되는데, 내가 발광부의 전류를 충분히 많이 흘려주면 이 트랜지스터는 포화 영역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는 목적으로 포토커플러를 사용을 하면은 반드시 포화 영역에서 작동을 시켜줘야 돼요. 하이와 로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구성한 상태에서 발광부 방향으로 충분한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마치 스위치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류가 흘려줄 때는 이 트랜지스터가 켜지게 되면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 트랜지스터가 길을 열어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수광부 쪽, 따라서 발광부 쪽에 전류가 흐르면, 그러면 그때 이 컬렉터는 전압이 0V가 되겠죠? 거의 0V에 가까운 전압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 IF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저 컬렉터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예시 회로에서는 5V가 되겠죠. 왜? 여기 트랜지스터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그냥 5V가 바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포토커플러를 이용해서 신호를 주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 특정 신호를 갖다가 이 AC랑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까 파형을 다시 한번 이제 그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파형이 포토커플러의 발광부 쪽에 인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트랜지스터가 켜지면서 컬렉터 전압이 0V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컬렉터에 어떠한 형태의 전압이 걸리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발광부 쪽에 굉장히 낮은 전압이 인가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일 때는 발광부에 전류가 흐를 수 없겠죠. 따라서 이 수광부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꺼짐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 컬렉터 전압은 하이겠죠? 5V가 됩니다. 자, 언제까지 5V를 유지할까요? 언제까지 5V를 유지할지는 여기 내가 사용한 이 저항값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정확히 이거를 결정하는 시점은 그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작동하는 시점은 여기 이 발광부 쪽에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있는 수광부의 트랜지스터가 ON 되는 시점입니다. 트랜지스터가 ON이 되게 되면 컬렉터의 전압은 0V로 떨어지게 돼요. 자, 발광부 쪽에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면은 트랜지스터는 ON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발광부 쪽에 인가되는 전압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그러다가 발광부에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면 트랜지스터는 다시 오프 상태를 유지하겠죠. 트랜지스터가 꺼지면 컬렉터의 전압은 다시 하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트랜지스터가 켜지면 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압이 0V가 되고, 다시 꺼지면 하이가 되고, 이러한 형태의 신호가 이 컬렉터 쪽에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알 수가 있죠. 자, AC 전압이 이런 식으로 인가가 될 때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제로 크로싱이라고 불러요. 0V를 지나는 순간들입니다. 이 0V를 지나는 순간들을 제로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컬렉터 방향으로 인가되는 전압의 파형을 보니까요, 0V가 지나는 시점이 어떤가요? 그때 이 컬렉터의 전압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회로를 갖다가 제로 크로싱 디텍터라고 부릅니다.
이 AC 전압이 0V가 되는 그 순간들을 감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회로를 이제 어디에 우리가 응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AC의 전력 제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전자제품이 이 전기장판 그리고 인두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AC 전력 제어와 관련된 그 개념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기장판을 쓰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겨울에 추워요. 그래가지고 전기장판을 켜면은 몸이 뜨끈뜨끈하니까 잠이 잘 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세게 틀면 너무 뜨거우니까 잠을 자는데 좀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싶습니다. 온도를 40도가 아니라 35도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해주면 좋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똑똑하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자, 이 전기장판 내부는 물론 뭐 전기장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에 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면은 온도가 증가하는 부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그러한 히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히터들을 뜨겁게 하는 방식은 220V 전압을 얘네한테 인가해 주는 거예요. 220V의 전압이 여기에 있는 히터들에 인가가 되면은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면 I제곱 R에 의한 손실이 생기면서 이 손실이 열이 되니까 우리는 따뜻하게 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는 이 전류를 조금 제한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기장판을 이미 만들어 버린 상태에서는 이 저항값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전류값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전류값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류는 R분의 V인데 R이 고정된 상태니까 이 V를 바꿔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V를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왜? 220V의 전압이 이미 입력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이거를 온도를 낮추고 싶다고 해가지고 220V를 200V로 하거나 180V로 하거나 이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항 하나를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값을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저항에서 또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저거를 제어를 하게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위상 제어 방법이 있고 하나가 제로 크로싱 제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위상 제어는 예전에 제가 SCR에 관한 영상을 다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20V 전압 파형이 인가가 될 때 이러한 파형이 이 히터에 계속 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쉽게 말하면은 풀파워로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풀파워에 의해서 작동을 할 때 전기장판이 최대 뭐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떠한 제어를 하지 않고 그냥 220V를 인가해버리면은 이 전기장판은 계속해서 50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어의 요소를 추가해서 온도를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낮춰줘야 돼요. 자, 그럴 때 위상 제어 방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러한 전압 파형이 계속해서 히터에 인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위상 제어를 이용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끊어서 인가를 하게 됩니다. 얘를 다 인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50도가 아니라 만약에 40도로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부터 인가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 그러면은 앞부분에 대해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히터 부분에 전류가 많이 안 흐르면서 결과적으로 온도가 조금 낮아지는 온도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자, 반대로 내가 이번에는 이 온도를 40도가 아니라 30도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더 조금 키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보다 더 조금 키면은 히터에 흐르는 전류가 결과적으로 작아지게 되면서 우리는 이 전기장판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거를 우리는 위상 제어라고 부릅니다. 자, 위상 제어 방식은 간단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어떠한 단점이 있냐? 이런 식으로 전압이 높은 순간에 스위치가 켜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전류가 많이 흐르고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 제어는 실제로 뭐 많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로 크로싱 제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 단점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로 크로싱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로 크로싱 제어는 조금 다릅니다. 쟤는 위상 제어랑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순간들에 킬 거예요. 왜? 0V를 지나는 순간에 스위치를 켜서 전류가 흐르게 하면은 이러한 높은 전압에 스위치를 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전류부터 흐르게 될 거고요. 따라서 회로에 발생하는 노이즈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순간에 스위치를 켜서 전류가 흐르게끔 할 건데, 저러한 순간에 계속해서 스위치를 킨다면은 그냥 220V를 계속해서 인가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 이 스위치를 키는 그 횟수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4개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파형이 4개가 있습니다. 자, 4개의 파형이 있는데 얘를 100% 입력하면은 이제 50도가 되는 거예요. 100%면은 50도. 자, 그런데 100% 사용을 하지 않고 50%만 사용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온도가 40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냐? 자, 켜고 끄고 다시 2개의 주기가 지나면 다시 스위치를 켜고 끄고 끄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25%를 가정할게요. 25%로 키면은 뭐 30도다 만약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한 주기 키고 3개 주기 끄고, 한 주기 키고 3개 주기 끄고,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거를 우리는 제로 크로싱 제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위상 제어에서 발생했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로 크로싱 제어를 하려고 하니까 0V를 지나는 순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회로가 뭐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뤘었던 제로 크로싱 디텍터 회로다. 이 제로 크로싱 디텍터 회로를 이용해서 어느 순간들에 0V를 지나는지를 MCU를 이용해서 관찰하고 있다가 그 순간들에 스위치를 켜서 전류가 흐르게끔 함으로써 이 회로에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상당 부분 줄여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제로점을 지날 때 스위치를 끄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로 크로싱 개념과 제로 크로싱 디텍터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회로를 구성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사용하는 이 저항값에 따라서 이 포토커플러의 컬렉터 이쪽에 발생하는 전압 파형에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작동 영역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런데요. 이 부분을 한번 실험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제가 조만간에 한번 촬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상 제어 그리고 제로 크로싱 제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관련 내용을 좀 더 찾아서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내용이 되게 광범위하고 재밌는 분야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 포토커플러의 제로 크로싱 디텍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습 영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커플러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잘못 써가지고 지워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제 설명에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